한글 책도 그렇잖아요. 사전을 외우게 한다든가 국어 어휘장 같은 거를 외우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적기다. 거의 막차 탔다. 문제 푸는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를 딱 풀 정도만 글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맘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7살부터는 영어책 듣기 그리고 책 읽기를 했고요. 현재도 매일 한글책과 영어책을 2-3권, 얇은 거는 5권, 6권을 읽고 있어요. 그 덕분인지 최근에 해본 AR 테스트에서는 9.7이 나왔어요. 작년부터는 매일 글쓰기도 시작해서 영어 일기 쓰기나 자유 글쓰기 혹은 어수본사에서 나온 My First Story Writing 북도 재미있게 쓰고 있어요. 학교 방과 후에 원어민 선생님과 회화 수업도 듣고 있는데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책만 읽으면 쓰기도 지금처럼 하다가 초 5학년쯤 품사와 문법 성분을 시작하면 될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해야 할지. 여기는 지방 소도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뭐 크게 메리트가 보이는 영어학원이나 사교육 수단은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이다.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지금 순항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아이가 원한다. 나는 영어로 토론해보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알아보고 해줘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품사랑 문장 성분 그리고 어휘책 토론 수업 나왔는데 토론 수업이 가장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요거는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아이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품사랑 문장 성분은 그야말로 5학년이나 6학년 때 해도 될 것 같고 어휘책을 가장 저는 좀 신경을 덜 쓰겠어요. 어휘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혹여나 어휘 때문에 좀 영어 공부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 AR 시험 봐도 점수 잘 나오고 네. 읽는 책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3학년이 이게 이제 보면은 그거를 편안하게 읽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휘도 사실은 정립이 많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어휘집을 선정할 필요가 지금은 없는 없다. 것 같다. 당장에. 그래서 이제 뭐 책 읽기 중심으로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접어들면은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 같은 거 이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리딩서 문제집 좀 더 풀던가 문법 배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어휘도 외우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분절해서 배우는 거는 사실은 종합적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서 잘 안 되는 동작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책 읽기 중심으로 해도 그 내용이 다 이미 습득이 되고 있어요. 아주 잘. 그래서 이걸 굳이 따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만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되려 이 학생의 조화로운 습득에 약간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한글 책도 그렇잖아요. 한글 책 많이 읽어서 어휘 습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막 사전을 외우게 한다든가 국어 어휘장 같은 거를 외우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책 같은 거 중심으로 해서 어휘력이 잘 늘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휘장을 따로 외워서 하는 게 되려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고 아이의 이 영어에 대한 감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해피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십니다. 한글로 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아이라고 하세요. 해리포터 이런 거 전권 이해독을 했다. 그 워리어스 시리즈도 전체 완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글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영어 독서에도 흥미를 느끼고 그 Warriors Super Edition, Wings of Fire 이런 거 그래픽 너블을 집중 듣기 하고 하루 종일 흘려 듣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가 주도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질문을 해보면은 내용 파악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옥토너 책 읽기에서 갑자기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 아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영어 도서관에서 AR 테스트를 보셨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AR 1.8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모님의 생각보다는 좀 낫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은 테스트 내용이 거의 다 이해가 됐다는데
오답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수가 좀 덜 나왔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계시고요. 조금 더 쉬운 책을 읽고서 뭐 어휘 암기 그리고 그 라이팅을 병행하면은 실력이 빠르게 늘 것 같다는 의견을 그 선생님이 주셨다고 하고요. 영재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학원에 가는 것에 약간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면은 문제집을 풀리기를 권하셨다고 하는데 문제집으로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가야 됐지. 제 자식이라 그러면은 테스트를 되도록 안 볼 것 같아요. 테스트에 집중하면 안 되고 책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오고 가잖아요. 영재성이 보인다. 아이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재성이 있으면 그래요. 왜냐? 그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건 책 읽기예요. 책 읽기에 집중하고 그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꾸준히 하면은 얘는 잘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점수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거 많이 하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포커스를 잃게 될 겁니다.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또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진짜 궁금하시면 AR 테스트 한번 보면은 점수가 향상될 겁니다. 지금 1.8이라는데 그보다 실력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학생들이 시험에 익숙할 리가 없어요. 1학년이잖아요. 되려 이 시험 점수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 자신을 깨맞추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보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을 하게 돼요. 좋지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기 부정까지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즐겁게 하고 있는데 시험 결과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은 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고 있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실체가 없어. 네가 재밌다 생각하는 거는 네 실력이 안 맞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초등학교 한 4학년 이 정도 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 푸는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를 딱 풀 정도만 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아, 이거 정말 네. 맞는 말씀이네요. 예. 이게 사실은 문제 푸는 거 좀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만 읽으면은 답 맞출 수 있겠다. 이게 감이 와요. 특히나 패턴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은. 그래서 그 정도 파악하면 그냥 됐어?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되려 깊은 감상을 막는다. 진짜 깊이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SAT. 이런 시험은 사실은 진짜 글을 좀 깊게 이해하는 게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해결하는 게. 지금 아이들이 접하는 2단계 때 접하는 그 문제들은 그 정도 깊이가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답 구하는데 초점 맞추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이 영재라는 말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아이가 부모님이 막 좋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러면은 자꾸 자기가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안 좋게 풀리는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자꾸 하는 척하는 이런 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영재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은 그래서 위험하다. 원서 읽기 잘하고 싶다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읒시옷 어학원 정상어학원이겠죠? 다니다가 아이 4학년 때 원서 읽기의 효과와 의미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접어두었다가 저희들 유튜브 방송을 듣고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원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아카데미에 들어가가지고 SR 테스트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됐는데 2점대 초반이 나왔고 렉사일은 450 정도라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5점대 책을 수업을 했었고 단어를 많이 외우는 방법이었는데 전부 다 쉬운 책을 읽다 보니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이가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는 학원에서는 성실한 편이고 복해 단어죠? 암기는 어렵지 않게 외우고 매번 만점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금방 잊기는 했어요. 원서 읽기는 1년 정도 해봐야 효과를 볼 것 같다. 계속 유지할 것인데 리딩은 차츰 글밥과 지수를 올리며 읽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듣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처럼 만약에 읽기만 하다가 단어나 문법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리딩만으로 충분한지, 즉 책 읽기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스킬북
리딩 스킬 교재, 단어도 병행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 추천드린 vocabulary workshop 교재가 어떨까? 만약에 하면은 어떤 레벨 정도가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거죠. 일단은 뭐 vocabulary workshop 먼저 말씀드리면은 당장에는 이거 봤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 지금 인풋이 적은 체제로 여태까지 공부를 했어요. 제한된 범위의 거를 단어 외우고 구조 설명해갖고 자기 실력보다 좀 높은 건데 그거를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교재랑 결이 안 맞아요. 이 vocabulary workshop은 어떤 애들이 쓰면 효과가 있냐면은 정말 쉬운 책 많이 읽었던 애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감이 있는데 좀 정리 같은 게 필요한 애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어렴풋하게 단어의 의미가 정리되어 있는 게 풀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 아이라면은 지금 이제 원서 읽기에 무게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인. 예. 적어도 여기서 여기 이 원서 읽기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한 2년 정도 저는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다 무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쉬운 책 많이 읽기가 안 돼 갖고 저변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걱정하셔야 될 단계다. 그래서 책 읽기에 전념. 문법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문법의 진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 쉬운 글을 많이 읽으면은 그런 애들이 기초 문법이 탄탄해요. 레벨 테스트를 보면은 문법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보다 문법을 태어나서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쉬운 거 중심으로 책만 읽었대요. 그 친구들이 기초 문법 점수가 더 높아요. 맞아요, 그건. 이게 특징이에요. 문법 중에서 그 책 읽기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K 문법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책 읽기만 집중하면 된다.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지금 마음 먹으셨잖아요. 딴 거는 2년은 다 차단.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 제 자식이라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한 중학교 정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할 수 있는 거의 막차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문 닫힙니다. 빨리 타세요. 꼬맹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원서와 영어 영상 등을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하고 영어 학원을 늦게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영어를 다니고 싶다고 워낙 졸라가지고 작년 초등학교 3학년 3월부터 다니기를 시작해서 올해 10월까지 다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예요. 20개월을 다녔고요. 졸은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숙제하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열심히 하여서 반도 여러 번 바꾸고 한 학년 위에 언니 오빠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말에 따르면은 학원의 특정 선생님의 영어 발음이 이상해 하고 자꾸 틀린다고 해서 학원 원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되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사실 형용사 부사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데 개념을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문법 시간에 투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들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벌써부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그만둔다고 전달 후에 학원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땡땡이가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데 학원을 그만두면은 평범한 아이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원서를 읽히고 덜 학습적으로 할 거라고 하니 다양성을 어휘 문법 등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학원에서 하는 방법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면 최상위권을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제 아이다 하면은 원서 읽기 중심으로 하는데 정말 불안하다 하면은 일주일에 지문 한 한두 개씩 리딩서 정도 풀 것 같고요. 문법은 품사 문장 선문 정도 해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온전히 시간을 원서 읽기에 할애하겠다. 다니던 학원 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계속 학원 다니면 최상위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최상위권이 아니라 그 위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원서 읽기입니다. 물론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많이 봐왔으니까 정말로 세계 어딜 가도 영어 읽기, 영어 실력 가지고는 빠지지 않는다.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빠지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평생 영어 학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시험 같은 거 들여봐서 AR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시험 보면은 1% 나와요. 이게
원서 읽기 힘이고 정말로 최상위권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서 읽기로 가는 게 맞다. 제도익이 유명하잖아요. 네. 예, 학교 중에. 근데 그런데 다녀도 이제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 보러 오면은 이제 읽기 같은 거 성적 안 좋고 이런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종. 예. 왜 그러냐? 안 읽었으니까. 네. 예.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체이스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자제분은 4학년이라고 하시고 쌍둥이라고 하십니다. 네. 영어학원을 늦게 보내기 시작해서 다닌 지는 10개월밖에 안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단어 시험을 보나 봐요. 영영풀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체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즐겁게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원서 읽기 기반이 그런 거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많이 효과를 느끼셨다고 하시는데 쉬운 책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본인의 영어 실력이 많이 느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영어 속도랑 발음, 억양이 좋아졌고 추론해서 단어를 익히는 게 많아졌다. 많이들 이러십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확신을 가지셨다 이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겠구나. 그쵸. 이렇게 확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약 1,800권 정도를 읽으셨다고 해요. 첫 시험에 1점 중반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아들은 SR로 치면은 2.4가 됐고 딸은 3.1이 되었다고 하세요. 아이들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하십니다. 고민은 이거라고 하세요. 자, 아들은 이 스스로 읽는 거는 1점대를 읽으시고 2, 3점대는 부모님이 읽어주신다고 하고요. 딸은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어민의 오디오북 없이 그 어머님께서 육성으로 주로 읽어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들한테 다 읽어줘도 되는 건가? 그 쌍둥이가 힘들어요. 쌍둥이가 힘듭니다. 남자이고 여자이면은 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나뉜 경우가 많이 나요. 이제 언어 능력은 여자아이들이 좀 더 나은 경우가 많고 이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 쌍둥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게 조금 더 재밌고 더 하게 되고 조금 부족하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그럼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극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심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따님이 더 잘하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책 읽기라든가 언어 능력은 딸이 더 좋아. 그래 서로도 인정을 하고. 근데 그거 맨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노력하는 거는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읽는 그 시간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그게 약간 사회적인 그 환경이에요. 그게 좋아요. 혼자 읽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너는 이거 책 읽고 너는 이거 책 읽고 자기가 스스로 좋은 책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드님은 1점대 읽는 거고 따님은 2점대 읽는 거고 어때요? 실력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레벨을 맞춘다고 그 아드님한테는 맨날 읽어주고 딸은 그냥 혼자 읽을 수 있으니까 혼자 읽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따님도 좀 읽어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아드님도 이렇게 읽어주고 그 읽는 시간은 비슷하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비교되는 말이나 지금도 안 하시겠지만 그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실력은 차이가 난다 인정하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참 대단하시다. 예. 10개월 동안에 1,800건. 이게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한 거잖아요. 강압적으로는 이거 안 됐을 거예요.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112에 신고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즐기면서 몰입해서 한 거니까 네. 와, 이거보다 좋은 가족이 이제 시간 보내는 그 방법이 있을까? 네. 저는 좀 급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중학교 3학년, 노베이스 고등학생 그 친구들도 이런 접근으로 하면 잘 될 거다 생각해요. 지금 뭐 1년도 안 돼 갖고 AR 이런 걸로 치면은 2년 정도를 점프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고학년에서도 해도 괜찮다. 원어민 오디오북 없이 엄마가 다 읽어줘도 괜찮냐? 요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읽어주는 게 더 좋아요. 감정적인 교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님도 영어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좋아요. 이러니까는 저기 학원 다니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에서 가서 하죠. 안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분한테 오디오북 해가지고 들으면 되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가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교감이라든가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 이런 게 또 소중하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얻어가는 게 감정적인 게 또 있고. 오늘도 소중한 사연 집중해서 들어보고 저희들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저희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계시면은 사연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